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은 지난 11일 퀴즈 온 코리아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퀴즈 온 코리아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것으로 지난 7월 예선전을 거쳐 결선에 오른 10명의 뉴질랜드인들이 참여해 한국의 사회, 문화, 역사 등 한국 관련 지식에 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 행사는 8월에 예정됐던 K-컬처 페스티벌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뉴질랜드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게 됐습니다. 이번 뉴질랜드 퀴즈 온 코리아에는 지난 2013년 제1회 대회 우승자인 마이클 스미스가 사회자로 참여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한국 전통 갓을 쓰고 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진 주 뉴질랜드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갓 키위들을 격려하고 이 행사가 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유문화원과 뉴질랜드 교육부가 한국 학부모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10차례에 걸쳐 진행될 이 워크숍은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 전반에 관한 설명과 내년부터 새로 바뀌는 교과 과정, NCEA, NZQA, 진로, 머라이 방문, 와이탕이 조약과 패션, 건강, 미용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은 방학 기간인 1월 15일부터 29일까지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실시하고 방학이 끝난 후인 2월에는 매주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무료로 실시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학부모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끝난 후에는 교육부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등록을 바랍니다. 오클랜드 지역은 오는 12월 30일 밤 11시 59분을 기해서 현재 붉은색 신호등에서 노란색 신호등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노슬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붉은색 신호등 지역도 12월 30일 밤 11시 59분에 노란색 신호등으로 바뀝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국경 재개 문제는 1월 초에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추가 정보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노슬랜드의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등 시스템의 변경에 대한 검토는 오는 1월 17일에 있을 예정인데 남섬의 경우 이때 녹색 신호등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던 총리는 백신 파스가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여러 명이 함께 모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3차 추가 백신 접종이 이달부터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3차 추가 접종 대상자는 내년 3월과 5월 사이에 접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박사는 파이자 백신이 특히 3차 접종에서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필드 박사는 크리스마스까지 약 45만 명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호주에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1월 17일부터 입국할 수 있고 7일 동안 자택 격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월 초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감염 상황에 따라 규제가 바뀔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흡연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합니다. 내년에 제정될 새로운 법에 따라 200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 담배나 담배 제품을 살 수 없습니다. 아이샤 베럴 보건부 장관은 젊은이들이 절대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의사를 비롯한 건강 전문가들은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고 담배 니코틴 수치를 제한하는 이 같은 세계 최고의 개혁을 환영했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자넷 훅 교수는 이러한 조치는 금연에 도움이 되고 젊은이들이 니코틴에 중독될 가능성을 훨씬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흡연율을 5%로 낮추는 국가 목표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흡연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성인의 약 13%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 18%에서 5%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과 사망률이 높은 마오리의 흡연 비율은 약 31%입니다. 건강 전문가나 가정보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증명서에 성별을 쉽게 변경하는 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녹색당의 엘리자베스 케레케레 의원은 수세대에 걸친 제도적 차별과 지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가 이 수정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 변경은 일반적으로 3차례 국회 검토를 통과한 후 총독의 승인을 받고 최소한 18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백신 제조업체인 파이자는 초기 2회 접종이 훨씬 덜 효과적이더라도 3차 추가 접종은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는 2차례 백신 접종이 감염을 예방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험실 테스트에서 3차 추가 접종은 오미크론을 퇴치할 수 있는 항체가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2번의 접종으로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보건당국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3차 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남섬 와나카 부근에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스튜디오 단지가 승인되면서 뉴질랜드가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로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감독인 마이크 왈라스는 이번 결정은 감동적인 것이라며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관광 산업이 마비된 퀸스타운 지역에도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와나카 스튜디오 단지는 300헥타의 땅에 최대 10개의 사운드 스테이지를 건설할 예정인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데는 96일밖에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2차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을 기록하게 되는 내년 2월에 엄격한 주 경계가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맥고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지사는 내년 2월 5일 0시부터 주 경계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맥고원 지사는 이 날짜가 고정돼 있지만 몇 가지 규칙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여러 곳에서 요구될 것이라고 밝히고 마스크는 대중교통이나 병원 방문객,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보호시설을 방문할 때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필바라와 킴벌리와 같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은 2월 5일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제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로 입국하기 72시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도착 시와 체류 6일째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입국자는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입국자는 14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호주인들은 퀸즐랜드주가 5개월 만에 주 경계를 오픈한 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등 축제 분위기입니다. 퀸즐랜드는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 주 경계를 폐쇄해 아픈 친척을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결과 음성인 경우 검역 없이 퀸즐랜드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퀸즐랜드에 들어오는 해외 여행자는 여전히 14일 동안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제가 기적을 이뤄냈다고. 하지만 기적을 이룬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속에 빛나고 있는 한류의 기적, 대한민국을 빛낸 한 표의 기적까지. 한 표의 기적이요? 세계 어디서나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기적, 바로 재외선거 신고 신청입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